네, 그러면 현장 플러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올해 시내면세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통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감자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 이슈엔 현장에서 다뤄드렸던 내용 중에서 그나마 좀 흥미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좀 아직까지 이게 끝난 이슈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산업부의 이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이렇게 정리를 하는 연말이 됐습니다. 시내면세점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7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2월까지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 지난 7월에 한창 이제 시끄러웠던 게 뭐 5월, 6월, 7월 그때도 뭐 한창이었습니다만 15년 만에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가 추가된다 이렇게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웬만한 유통 대기업들은 다 뛰어들었었고요. 근데 그게 사실 처음 관세청 공고가 나왔던 게 2월 한 2일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부터 대기업들은 다들 이제 준비를 해왔고 여름에 15년 만에 추가된 특허전 그리고 또 연말에 기존에 만료되는 특허에 대한 재선정 작업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는 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내 면세점으로 좀 떠들썩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죠. 우선 7월부터 그때 선정된 데가 어디였죠? 처음에는 이제 신규 특허 관세청이 이제 2월에 그 공고를 했었는데 서울에 3곳, 제주에 1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기업에 주어진 카드가 서울 2장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존 사업자인 그 롯데라든지 아니면 그 뭐 신라면세점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워커힐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랜드, 또 현대산업개발, 호텔신라, 연합 등등 이렇게 다들 뛰어들면서 굉장히 좀 판이 커졌었죠. 당시에 선정된 건 HDC 신라면세점 그리고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이었습니다. 여기가 선정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7월보다 연말에 조금 더 놀랐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거 얘기를 해주시죠. 그때 아무래도 좀 이변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도 짐작을 하는데 지난 이제 5월에 관세청이 그 공고를 냈던 게 바로 연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들에 대한 특허 재선정 작업이었습니다. 이때도 서울 3곳이었는데 뭐 신세계가 이제 재도전에 나섰고요. 그리고 두산그룹이 7월에는 이제 잠잠하다가 연말에 와서 갑자기 이제 뛰어들면서 좀 판을 더 키워놨었습니다. 결과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신세계와 두산의 승리였고 롯데는 소공동 본점은 지켰지만 월드타워점 특허는 놓치게 됐고 SK네트워크스 워커힐 면세점은 완전히 사업을 접게 된 거죠. 그래서 면세점 사업을 맡고 있는 롯데 측 임원은 이제 또 그만 사직서를 냈고요.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대표이사도 이제 어제 교체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워커힐 면세점은 참 상징성이 있었던 면세점인데 어쨌거나 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큰 변화가 1년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시간이 또 흐르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선정됐던 사업자들은 이제 진짜 시내 면세점 오픈을 속속 하고 있어요. 어제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24일 가까이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문을 연 게 이제 HDC 신라면세점입니다. 용산역에 있는 그 아이파크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으로 붙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갔다 왔는데 우선은 매장 100% 다 연 게 아니고요. 60%만 먼저 문을 연 프리오픈 개념입니다. 내년 3월에 전체 다 문을 여는 그랜드 오픈을 가질 예정이고요. 다 열게 되면 이제 34,400제곱미터 그리고 400여 개 브랜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도심형 기준으로는 이제 세계 최대 면세점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첫 해부터 이제 매출 규모를 1조 원대로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이 잡고 있습니다. 좀 큰 규모죠. 5년간 매출 목표는 약 7조 원으로 굉장히 좀 크게 잡고 있고요. HDC 신라 면세점 이곳은 지역에 있는 그 용산 전자상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좀 부흥을 이끌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용산역이라는 그 철도 입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지방 관광과 그 연계를 하겠다. 외국인들을 지방으로도 많이 보내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HDC 신라면세점 쪽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총 600개가 넘는 브랜드가 들어서는 세계 최대의 도시명 면세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이 세계적인 쇼핑 도시로 거듭나는 동시에 또 전국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라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더 핫했던 게 어제 이제 개장했었던 하나 갤러리아 면세점 63이죠? 어제 가보셨죠? 여의도 63빌딩에 문을 열게 됩니다. 해서 한화 갤러리아가 여기 이름을 갤러리아 면세점 63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인데요.
요센 빌딩 가보시면 이제 1층에 바로 그 외경부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 아이맥스 영화관 있던 그 자리를 없애버리고 아이맥스 영화관 자리에다 층을 만들어서 저렇게 대형 면세점을 지은 건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60%를 먼저 오픈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체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요센 빌딩은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골드바라는 이제 금색 외경이다 보니까 그런 애칭으로 좀 불린다고 하는데 전망대 상당히 유명하고요. 뭐 아쿠아리움, 우리나라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있고 여러 이제 시설들이 쇼핑 시설들도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많이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좀 뜸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번에 시내 면세점을 좀 유치하고 오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요센 빌딩의 좀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렇고요. 또 인근에는 뭐 한강 둔치 잘 돼 있고 여의도에도 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IFC몰 또 인근에는 노량진 수산시장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곳을 다 연계를 하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입체적인 관광이 가능하다. 한화측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그 황용득 사장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는 면세점 플러스 알파, 면세점 플러스 그 무엇이 필요하던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의도 주변의 그런 어떤 보물 같은 그런 진주와 보석들을 잘 꿰어서 저희가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어서 어떤 한국의 면세점 사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관광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세점. 들어오실 때보다 나가실 때 만족하고 나가실 수 있는 면세점. 그런 면세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 문득 든 생각이 롯데 월드타워점이 생각했던 한 건물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런 면세점이 오히려 거기서는 실패를 하고 63빌딩에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뭐 근처에 호텔까지 있으니까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이 있다고 소개는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거기를 직접 이용하는 외국인들 생각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뭐 좀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 어제 처음 문을 열었고 갤러리아 면세점 63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 HDC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그 첫인상 그냥 이야기 듣는데 좀 그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좀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这不是新开业的吗？对。导游让我们过来看看，说，比较不错。说这个建筑是韩国的象征什么的。我们就来看，确实不错。我觉得挺好的，挺大的，然后东西也很全。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부분 아직까지 지난주 그리고 어제 문을 연 면세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들은 아직은 다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들어오는지도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 그것까지 좀 지켜봐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면세점들의 매출 비중이 한 외국인이 80%를 차지하고 내국인 한 20% 정도 되거든요. 내국인의 만족도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도 같이 있습니다. 예, 역시 숙제도 남아 있다는 번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근데 보시면 계속 공통점들이 현재 100% 오픈한 상태가 아닙니다. 약 60% 정도 프리 오픈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정부 측에서도 좀 빨리 오픈을 해줬음 하는 것들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남은 곳이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이잖아요. 여기도 좀 조만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신세계와 두산이 특허를 따냈던 게 이제 지난달이었죠. 그리고 한 내년 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경에는 이제 문을 연다고 하는데 앞서서 지난 7월에 특허를 따냈던 HDC 신라라든지 한화갤러리아는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5개월 만이죠. 그리고 신세계와 두산도 앞으로 이제 특허를 따낸 지 5개월 만에 문을 열게 됩니다. 뭔가 좀 딱딱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가 하도 쪼아서 그런 겁니다. 뭐 경제 활성화를 좀 빨리 하고 싶다라는 거는 뭐 정부든 그 사업자들이든 아니면 국민들이든 다 마찬가지 생각일 텐데 사실 시내 면세점 하나 제대로 준비를 하는 데는 한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4, 5개월 만에 이제 부랴부랴 문을 연 건데요. 해서 공사 뭐 인부들은 뭐 2교대, 3교대 계속해서 돌리고 24시간 공사를 지금 돌리면서 이렇게 문을 연 거고요. 신세계와 두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르면 내년 4월쯤에 문을 열 예정이고요. 신세계는 뭐 아시다시피 신세계 이제 DF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서울 회연동, 명동 옆에 있는 회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관, 그 신관 건물에 문을 열게 됩니다. 신세계는 이제 여기가 그 매출 규모를 가장 좀 높게 잡고 있어요. HDC 신라보다 더. 개점 첫 해부터 1조 5천억 원.
거의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에 버금가는 규모를 첫 해부터 매출 올리겠다. 이렇게 상당히 좀 높게 잡고 있고 5년간 모두 10조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 네. 가장 목표가 높습니다. 저는 약간 근데 지금 말하는 어감이 너무 높지 않냐라는 느낌이 좀. 아니, 그럼요.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면세점 노하우가 좀 많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뭐 신세계 같은 경우 이제 부산에서 면세점 사업을 하고는 있었는데, 과연 서울 시내 면세점 첫 해부터 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릴 수 있겠느냐? 네. 5년간 10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나중에 분명히 기억하고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도심 관광객을 대거 늘리겠다, 또 경제적 부가가치 7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고요. 두산은 이제 두타, 동대문 두타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기는 첫 해 매출 목표치 5천억 원으로 잡았고요. 신세계의 한 3분의 1 규모죠. 2년 차부터는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좀 궁금해요. 근데 두산은 처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동대문에 진입을 하는 거고 이게 뭐 4월, 5월 안에 진짜 가능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아,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좀 너무 날림 공사로 한 것 아니냐,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부실 공사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되긴 되겠죠. 정부가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쪼고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도 늦게 시작하면 경쟁에서 좀 밀린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4월에서 5월 안에 될 수 있을지도 한번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현재 현황 어떻게 프리오픈이 돼가고 있는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면세점 이제 뭐 기자 간담회도 많이 열고 기업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눈부셨던 것들이 오너 3세들의 이제 진입이에요. 특히 기자 간담회에서 특히 한화 직접 나왔잖아요. 물론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기자간담회장 제가 바로 앞에 앉았는데 그 황용득 사장 바로 옆자리에 굉장히 젊은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좀 사진으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한화 김승현 회장의 삼남 셋째 아들이더라고요. 이제 과장직함을 달고 있는데 바로 대표이사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임원들은 다 옆에 가에 있고. 과장이 이제 사장 옆에 앉아서 기자회견을 같이 했는데요. 사실상 뭐 CEO급 과장이라고 봐도 무방을 하죠. 한화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처음으로 이제 22일 기자간담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 면세점 업에 대해서 아직 아는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전문성과 경험이 많으신 우리 사장님 또 상무님 이하 유통업에 이 잔뼈가 굵으신 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에서는 이제 백화점과 면세점을 비롯한 유통 그리고 건설을 이제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두산그룹도 그 재계 3세 면세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죠. 박용만 회장의 장남 박서원 두산 전무입니다. 이 광고 회사죠. 오리컴에서 오래 일을 해왔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면세점 특허 따낸 다음에 두산 유통전략 담당 상무를 그 박서원 씨가 겸직을 하고 있고요. 신세계그룹에서는 그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사장이 면세 사업을 이끌고 있고 여기에다가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까지 더하면 사실상 롯데를 빼고는 대부분의 그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들이 오너 3세들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어찌 보면 뭐 초보들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경영 수업을 받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온 특별한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단 다른 산업들이 대부분 이제 성장 정체기를 맞고 있는데 면세점 사업은 굉장히 좀 고성장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뭐 8조 3천억 원까지 이르기도 했고 이게 지난 2001년 1조 7,800억 원대 그리고 2011년 5조 3천억 원대에서 작년에 8조 3천억 원대까지 급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 조금 그 재벌 3세들을 조금 올라태우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실상의 수출 산업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뷰티 패션에서부터 해외 명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영 수업을 넘어서서 경영 능력을 펼칠 수도 있는 적기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다만 좀 안 좋은 시선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특히나 이제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 사업인데 이걸 재벌들의 좀 승계 사업으로 너무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야 뭐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업계 우리나라의 기업계 얘기다 보니까 역시 이런 얘기는 뭐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신해면세점 특허를 얻은 사람들의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탈락한 사람들의 얘기도 한번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워커힐 면세점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입니다. 예. 월드타워점에만 1,200여 명, 그리고 워커힐 면세점에는 9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2,100여 명이 한순간에 지금 실직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 직장을 찾아서 최근에 이직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직장 주변으로 빚을 내서 이사 왔던 사람들, 이중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고용을 좀 다른 계열사, 뭐 마트든 백화점이든 승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작 직원들 입장에서는 알 수도 없는 사업에 언제 어떻게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고요. 더욱이 그 워커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SK그룹 차원에서도 고용 승계 방침이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여기는 더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일단 롯데 차원에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도 타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장 그 철수해야 하는 면적만 2만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확장을 하려던 그 예정이 돼 있던 곳까지 합치면 3만 6천여 제곱미터.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뭘로 이제 채울 것인가? 네. 이것도 또 하나의 고민이고, 뭐 잠실 일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놀이동산부터 특급 호텔, 아쿠아리움, 콘서트를 뭐 없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 예. 면세점만 빠져버리는 그런 그러게요. 좀 목에 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도 있고 역시 어떤 고용 승계 문제도 우리 입장에서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월드타워점 같은 경우에 맘먹고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과연 고용 승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렇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그러면 이거 진짜 5년짜리 허가권 아니냐. 특허권 자체가 너무 가벼워지고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안 바뀌는 건가요? 이게 뭐 많이 이제 기사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국회가 지난 2013년 1월 1일부로 개정한 관세법 때문인데요. 당시에 보세 판매장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주기로 사실상 연장이 되던 걸 5년 주기로 제로에서 재심사를 받기로 이렇게 네. 법을 바꿔놓은 건데요. 때문에 대규모 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단기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지적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5년 한시직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때문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런 법안들도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어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특허 기간뿐만이 아니라 이 특허 수수료 매출의 0.05%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항 면세점처럼 시내 면세점 특허도 어떤 경쟁 입찰을 통해서 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진입 장벽을 아예 낮춰버려야 된다. 이런 그 대안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계속 약간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상황 자체가 네. 그룹들이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5년 뒤에 과연 어떻게 될지까지도 벌써부터 좀 그러면 기업 측에서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양면으로 조금 갈리는데 5년 사업 기간 너무 짧다. 불확실성만 너무 크다. 대규모 투자를 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반면에 5년으로 법을 바꿔놔도 이렇게 다들 대기업들이 서로 하겠다고 뛰어들지 않느냐. 돈이 되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다. 해서 지금 그 제도를 유지를 해도 된다. 네. 이런 반론도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더 뭐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글쎄요, 좀 논의가 돼봐야 될 텐데 일단은 여론은 지금 5년은 너무 짧다. 법을 잘못 바꿨다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에 어떤 또 제도적인 개선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역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와 함께 시내 면세점 얘기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현장 오늘 시내 면세점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봤고요. 역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예고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저희도 그렇고 우리 담당 PD가 공을 많이 들인 머니가 머니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보험이나 은행어건 얘기들 저희가 풀어드렸었는데요. 내일과 내일 모레는 저희가 머니가 머니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화면으로만 봤던 기자들이 직접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슈들을 골라서 그리고 화제가 됐었던 이슈들을 골라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드리고 2016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까지 함께 조금 더 재미있고 한번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틀간 특집 꼭 기억해 두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특집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